안녕하세요. 일개미입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첫 매장을 폐업하면서 겪은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창업을 결심하고 업종을 찾는데 3년, 카페로 결정하고 카페업을 공부하는데 2년,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카페와 중개업자를 통해 첫 매장을 수소문하다 겨우 얻게 된 프랜차이즈 양도 매물을 3년 만에 폐업하게 된 얘기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10년까지 영업을 보장하게 되어 있고 매 갱신 때마다 임대료 증액을 5% 이하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각 임대차 계약은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으므로 매 1년마다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또 다른 3년 만에 폐업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법도 공부했고 주의해야 될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3년 만에 폐업을 했느냐? 원래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던 장소였고 임대인은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고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었습니다. 중개인도 있고 가맹사업팀 팀장도 있고 법인 이사도 있는 자리에서 이미 10년 이상 같은 조건으로 갱신을 해왔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갱신이 될 거다. 다만 주기적으로 건물 가액을 조사해서 장부 가액에 따라 다른 임차인들 임대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민원을 받을 수 있어 특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특약은 바로 원래는 임대료가 1,000만 원대인데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하된 임대료 600만 원대로 하고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나 매출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합의하에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인 이사도 참여해서 별일 없으면 계속 같은 조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프랜차이즈 쪽에서도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계속 진행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히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대인 측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매년 5%씩 올리는 방법도 있으니 서로서로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였고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관행도 있어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음성 녹음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창업했던 2020년도는 이미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도 말에 시작되었던 코로나19는 실제로 거리두기와 같은 규제가 시작된 것은 2020년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다른 전염병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단기간만 조심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고 만약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도 특이하게 있는 경제 상황에 따른 합의 내용이 있어 믿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저도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면서도 버티는 중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임대료 인하 요구나 월세 연체 없이 운영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다시 매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어도 한동안 실제 움직임은 크지 않았고 여름쯤부터 다시 고객이 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손실이 적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10년간 열심히 하다 보면 본전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열심히 하고 있던 그때 임대인 측에서 공문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특약에서 정한 기간이 도래되어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때는 코로나 제한이 풀린 지 얼마 안 된 연초라서 경제 상황은 당연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특약 연장은 없으니 월세 인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인상할 수 없으면 특약에 의해 퇴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가 한창 나오던 때였고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 상황과 주변 매장들의 매출표를 입수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그에 대비해 우리 매장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럼에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이 잘 회복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 내용을 재검토했으나 특약 조건이 워낙 명확하여 상호 합의한다는 부분만 객관적이고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때 만났던 이사는 온데간데 없고 처음 보는 이사가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전에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으나 그분은 이제 없다. 그런 일로 인해 집에 가셨다고 말하니 더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당연히 그 사람은 없으니 녹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팀장도 같이 참석하여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본인들 매장에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특약은 연장해줄 수 없다. 감정평가액도 많이 올라서 특약에 있는 금액도 지금은 싼 편이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내보내겠다는 의사가 명확했습니다. 여기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나가는 것뿐. 그래도 특약 기간에 따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 약간이라도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그해 말일까지 특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철거 기간 동안 렌트풀이라도 제공해 달라고 얘기했고 2주 정도 렌트풀이를 받았습니다. 철거도 원상복구가 문제였는데 원상복구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운영되어 온 곳이라 10년 전으로 원상복귀를 하면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바닥에는 라디에이터 난방 설비를 다시 복구해야 하는데 임대인에게도 필요 없었고 저희에게도 부담되는 시공이었습니다. 또한 공조장치 철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간 직원들을 통해 듣기로는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분의 자녀로 생각되는 젊은 사람이 매장을 수시로 살펴보고 갔다는 것과 관리실에서도 자꾸 나와서 살펴보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잘 이끌어 다행히 철거 범위를 최소화하여 진행하였고, 당시 진행한 철거도 철거비 지원 사업을 받아 철거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이 당시에는 4개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었고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또 있었기 때문에 나름 최선의 방법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으나, 만약 이 매장 하나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매일 출근하는 임대인에게 시위하기 위해서 로비에라도 들어누웠어야 할 상황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라서 자주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살펴본 결과 저희가 철거하고 난 뒤에도 반년 정도는 계속 공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라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의도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친구가 잘 운영하고 직영점 때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욕심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건물 회사에 채용된 바리스타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처를 받고 연락드렸다면서 매장 운영을 할 때 어땠는지, 본인이 채용돼서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혹시 저희가 어떻게 나갔는지 이야기를 듣고 전화한 거냐고 물었는데 본인은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전화 주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뭐가 궁금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고객이 많은 요일과 시간에 대해서 묻길래 꾸준히 주말까지 손님이 많았어요. 매출은 이미 알고 계실 테니 참고하세요. 라고 간단히 대화를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이커리 카페가 생겼는데 인스타에서 볼 법한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새 매장이 생기고 한번 가봤는데 매우 한산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걱정을 제가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 뒤로는 관심을 끊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오랜만에 다시 보니 2년 만에 또 간판이 바뀌어 있네요. 인테리어는 그대로인 걸 보니 간판만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는 항상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말로만 하는 내용은 믿지 마시고, 불안하면 계약을 취소하시던지 아니면 항상 부득이한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장사는 실전입니다. 이것으로 첫 카페 창업 경험이자 첫 쫓겨남의 경험이었던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